제가 한의사 된 이래로 나름 이제 중증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을 쭉 꾸준히 봐왔는데, 이 중에서 정말 저는 평생 잠을 너무너무 잘 자요, 근데 이 병이 왔어요 라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보통 그 건강 원칙 중에 잘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수면 시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면의 질이 훨씬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별명한방병원장 허정우입니다. 사실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암에 국한됐다기보다는 그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질환 종류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유튜브만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하든 좀 일관되면 괜찮은데, 뭐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180도 다른, 거의 모순되다시피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뭐 누구는 적게 먹어야 된다, 누구는 싱겁게 먹어야 된다, 누구는 짜게 먹어야 된다.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쪽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통합이 됐고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있고, 그런데 당신의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정답은 없다에 가까워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다른 거를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체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수면 같은 경우는, 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다 동의하는 바죠. 근데 그럼 여기서 잠을 잘 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 불면증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입면장애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면 크게 입면, 들어갈 입자에다가 잠면자, 그래서 수면에 들어가는 거가 잘 안 된다가 있고, 유지장애가 있어요. 유지장애는 일단 잠은 들었는데 수면을 유지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입면장애는 보통 30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30분 안에 어찌됐든 잠이 든다 라고 하면 입면장애는 크게 없는 걸로 봐요. 근데 30분이 넘어서 1시간이 넘어도 계속 말똥말똥 잠이 안 온다, 이건 이제 입면장애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불면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죠. 근데 환자분들이 주로 불편감을 느끼는 건 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입면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이러면 이제 되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을 거의 입면장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거는 유지장애예요. 왜냐하면 유지장애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자다 자꾸 깨는 거. 근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 문진으로 잠 잘 주무세요?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네, 잘 자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꼬치꼬치 깨물어요. 자다 깨진 않으세요? 꿈 많이 안 꾸세요? 라고 하면은 많이 걸려요. 뭐 한두 번 깨요, 세네 번 깨요, 뭐 소변 보러 깨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유지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 잠을 푹 깊이 잘 자면 아침에 개운하게 가볍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장애를 많이 겪는데, 그거를 불면증으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라는 거는 입면장애와 유지장애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지장애는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제일 흔한 유지장애가 깨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깨는 사람은 굉장히 흔해요. 세네 번, 대여섯 번 깨는 분들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을 푹 자면서 대여섯 번을 깨냐? 아니에요. 대여섯 번 깬다는 건 이미 수면 시간 자체도 한 6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6시간 미만에 대여섯 번 깨면 거의 1시간에 한 번 꼴로 깬다는 얘기고, 그럼 잠이 깊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건강 원칙 중에 잘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수면 시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수면의 양과 질로 나눴을 때 뭐 7, 8시간을 자야 된다. 이건 양에 대한 얘기죠. 근데 물론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7, 8시간을 똑같이 자도 계속 얕은 잠을 7, 8시간 자면 의미가 많이 떨어져요. 수면의 질이 훨씬 중요해요. 수면의 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지 않고 그 다음에 깊이 자고 그리고 쭉 이어서 자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수면의 질이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깬다. 근데 깨지 않는데 꿈을 많이 꾸는 경우도 있어요. 꿈을 많이 꾼다는 얘기는 사실 우린 누구나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깊이 잠들면 그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막 매일 밤 나는 생생하게 꿈을 꿔요 라는 얘기는 깊이 못 자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유지장애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어요. 질환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환은 뭐 온갖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뭐든. 근데 주로 통증 관련된 질환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만성 두통이 있어요. 근데 밤에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잘 때마다 두통이 심해서 잠을 못 이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 때문에 잠이 깨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극몰격계 통증 있죠. 목 어깨 아파요, 뭐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근데 자면서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그게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충분히 완화가 안 돼요. 혹은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그 증상이 악화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야식 습관인데, 저녁에 식사를 했으면 이게 소화될 때까지 최소한 2-3시간 정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위장이나 이쪽 공복을 만들고 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잘 때 우리 소화기관이 어쨌든 음식물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내일 아침까지 소화를 미룰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몸은 자고 있는데 이 소화기관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뭐 고기 같은 걸 먹었다. 그럼 간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왜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문구가 이제 익숙한데, 간이 원래 밤에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 밤새 피로를 회복시켜줬어야 할 간이 그걸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 회복이 안 되고 일어나기 힘들고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그 수면 개선을 시킬 때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를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꼭 체크하는 게 야식 습관이에요. 그래서 밤에 늦게 뭘 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늦게의 기준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건 최소한에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입면 자려고 눕는 시간에서 최소 2-3시간 전까지는 공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먹고 바로 눕는 거. 야식이 자기 전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고쳐야 되는 습관이다. 이거는 비단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 미치는 습관이라 그걸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염이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잘 때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보통은, 다는 아니지만 보통은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 그 좀 비만 진단을 받으실 정도의 분들이 이걸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코골이 막는 어떤 장치 같은 걸 하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쪽 구조가 잘 열리고 흐름이 원활해서 내가 그런 거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가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위염이다, 심하면 위궤양이다 이런 게 있으면 공복 시 속이 쓰려요, 신물이 올라와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다가 깨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인 잘 자는 노력들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그 위장 치료를 해야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복부에 있는 대장이나 이런 쪽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비설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깬다. 아니면 그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 그런 거. 이거는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증상을 개선을 해야 잠을 결과적으로 잘 잘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르신들 말씀에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근데 이런 말 있죠.
먹고 자고 싸고만 잘해도 건강하다. 매우 공감합니다. 제 아는 선생님께서도 당신이 젊으실 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안 와닿았대요. 왜? 젊을 때는 먹고 자고 싸고가 다 잘 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강의 요결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당신께서 나이가 들고 이 먹고 자고 싸고가 깨지는 걸 느껴보시니까 그 말이 맞구나 라는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도 30대까지는 먹고 자고 싸고에 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40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상 신호가 오는 걸 느끼면서 그게 이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를 새삼 느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신호가 작게 왔을 때 좀 더 빨리 알아차린 거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 잠이 좀 안 오면 뭐 그런가 보지, 뭐 잘 못 먹으면 그런가 보지 라고 하시는데 이제 못 알아차리고 그 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이상 신호가 작든 크든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입에 붙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를 자고 먹고 싸고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정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고 일단 잠만 잘 자도 많은 병이 예방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의사 된 이래로 나름 이제 중증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을 쭉 꾸준히 봐왔는데 이 중에서 정말 저는 평생 잠을 너무너무 잘 자요. 근데 이 병이 왔어요 라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반대로 이 중증 질환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병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부턴가 수면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게 뭐 스트레스 때문이든 어떤 환경적인 문제든 뭐 때문이든 간에 그 수면의 질 내진 양에 문제가 생긴 게 일정 기간 누적이 되면 그리고 나면 결국 병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역으로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잠을 못 자는 어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패턴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통계화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잠을 못 자면 무슨 병이 온다 이거를 통계 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임상적으로는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누적되면 어떤 병이 온다라는 걸. 근데 이럴 수 있죠. 잠을 못 잔 사람인데 아직 큰 병이 안 왔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아직 그럴 만큼 안 쌓여서. 근데 그 시간도 누구는 1년만 못 자도 큰 병이 오고 누구는 몇 년을 쌓여야 병이 오고 이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분명하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싸고인데 먹고 싸고는 사실 연결돼 있는 개념이거든요.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적절히 잘 먹으면 싸는 것도 잘 돼요. 근데 먹는 게 깨지면 싸는 게 깨져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체질 음식이나 이런 얘기할 때 자세히 다룰 건데 어쨌든 자고 먹고 싸고가 정말 중요하고 그 중에 자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